김골배입니다. 전난. 오늘 오후 4시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리고, 스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고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여보고 오시고요. 이걸 볼까 말까 고민이 되고 이 영화가 매력적이야를 먼저 좀 간을 보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스포가 조금 묻어나더라도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인 줄거리와 배경 정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보시는 인물,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제대로 좀 읽어보게 됐는데 정여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초상하고요. 대동계, 소위 훗날 우리가 동학 사상으로 알고 있는 뿌리를 만드셨던 분으로 좀 보여요. 이분이 했던 대표적인 말 중에 천하는 공물이니 우리 공동의 어떤 사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화가 되어서 모반에 누명을 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그 자살을 하는 시인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이분의 죽음을 둘러싼 갑론을박, 다양한 썰들, 미스테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여기서 다루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이런 사상을 주창을 했던 분이 모반으로 어쨌든 자살을 하시면서 생이 끝났다라고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백성들 사이에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급진적으로 얘기하자면 공화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상이 움트기 시작한 시대였구나, 백성들 사이에서. 이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문제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라는 인물은 한반도 역사상 누가 최악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항상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받고 들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등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 인물이 왕위에 있었던 임진왜란 1592년 시기 전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축, 주인공들로 이제 좁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종려라고 하는, 이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이 전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종려라고 하는 인물, 태조 때부터 무사들 집안으로서 명맥을 엄청나게 쌓아왔던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종려에 왜 박정민 배우가 캐스팅됐는가 너무 절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종려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몸종 천영이라고 하는 노비, 아주 억울하게 소위 노비가 돼서 몸종으로, 이 이종려의 몸종으로 끌려온 천영이라고 하는 강동원이 분한 이 배우가 두 축을 이루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 선조 임금 아래에 이 가문의 두 인물이 이 전란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 이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의 큰 줄기입니다. 챕터는 크게 기승전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쟁, 반, 란이라고 하는 챕터로 굵게 때리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외적과의 전쟁, 그 속에서 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혼란 속에 앞서 보여드렸던 인물들이 어떤 투쟁들을 서로 벌이는가, 그리고 그런 투쟁들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아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챕터에서는 어떻게 그런 반하는, 그러니까 주된 권력에 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기득권에 대해서 거꾸로 역성혁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암시를 하면서 란이라고 하는 챕터가 종료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추천드릴 건가 말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죠.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대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만의 조금 더 미덕이라고 부연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부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다가 첫 번째는 몰입을 저해시키지 않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인물 간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누수되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설계를 하면 그 오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몰입감을 저해시켜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거 가지고 오해가 생기나, 저거는 이렇게 하면 오해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굳이 저런 오해가 왜 생겨? 라고 하는 몰입감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어설프게 플롯을 짜면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전란이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지, 저렇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저런 오해, 그럴 수 있다. 이게 넘어가요. 굉장히 숨가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몰입감을 유지시키는 오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두 인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두 인물 간에 처음에는 그러하지 않았으나 이 어쩔 수 없는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게끔 만듭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오해가 없으면 사실 그 대립 자체가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관망자로서 그냥 쟤들 왜 저래 뭐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것들 잘 설계해서 비교적 이 두 인물 간의 대립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느껴지게 만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영화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오해와 대립을 완성시키는 건 결국 그것들을 실제로 이 구조에 맞춰서 연기하는 배우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두 번째가 사실 배우들의 열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배우들이 너무 다채롭고 본인들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몰입해서 마지막에는 약간 눈물도 약간 찔끔했어요, 사실. 단연코 주인공인 이 청의 검신, 푸른 옷을 입고 강동원 특유의 선을 보이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역시 강동원은 역사물에서 본인의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전우치라든지 군도에서 보여줬던 그 청년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숙성돼서 수염 탓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미간에 약간 주름도 보이고.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아름답기만 하던 그 청년 강동원에게 조금 더 원숙함을 불어넣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작품에서. 그래서 실제로 강동원이 펼치는 무술인즉슨 그 선의 아름다움은 뭐 워낙 그 전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야수성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동원 배우의 역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매력이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흑화 전문 배우라고 썼는데 처음에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스팅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민이 노비 아니냐, 강동원이 양반이어야지. 근데 감독이 이 기능적인 의미에서 이제 박정민 배우를 왜 섭외했는지는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민 배우의 가장 큰 장기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 짜증 넘치고 세상 회의적인 그 표정, 냉소적인 그 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는 게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비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흑화되어가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표정과 마스크 그리고 연기의 결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파수꾼에서 보여줬던 그 초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그 극명한 대비, 표정과 이런 행동들의 대비가 전 트레이드 마크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필요했던 인물이기에 그 극을 전체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흑화되는 과정들이 강동원의 그 역할과 더불어서 가장 큰 축을 이루는 매력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조 상상 속에서 저는 역대 최악의 왕이다. 그중 하나다. 단연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을 항상 어째 저 인물은 저랬을까? 이렇게 저도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상 속의 그 인물의 못나고 아주 부조리하고 뭔가 겉과 속이 다르고 본인의 어떤 고집을 관철시키고 이런 모습들 응축된 그것들을 요즘에 이 차승원 배우가 정말 히트를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앞에 넷플릭스 작품에서 폭군에서도 보여줬던 그 정말 많이 회자되는 그 연기의 또 틀과는 또 다른 제가 생각하던 상상 속 바로 그 선조를 연기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같냐면 강동원과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두 배우가 이 전란 속에 휘몰아치는 데에는 외부적 요인, 임진왜란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빌런의 역할을 선조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끌어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를 던져줘야 그 아까 오해와 대립이란 요소가 더 드라마틱하고 설득력 있게 전개되는데 그걸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와 진짜 짜증난다. 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더 몰입하게 하는데 선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전 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차승원 배우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 김봉두에서 보여줬던 그 짜증 코믹 버전이라면 이 빌런으로서의 그 약간 비슷한 코드를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웠고 이 작품 속에서 전 한 줄기 또 빛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명 정성일 배우 본명보다는 하도영으로 더 저도 전 본명이 하도영으로 약간 착각도 했었어요. 이분도 이 영화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인물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어떻게 보면은 톤을 잡아주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멋과 조롱 사이라고 했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무사 그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부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두 부대 중에 하나에
어떻게 보면 대장, 행동대장 격으로 보이는데 이 인물이 그 일본 특유 사무라이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가오 잡고 무게 잡는 한 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칫 잘못 보면 그 조롱을 받기 쉬운 그 특유의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을 잘 오가면서 웃음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 인물과 우리 강동원이 막 부딪힐 때 막 통역을 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이. 그래서 일본어와 한글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 이 멋을 내세우지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들어가서 하도영이래. 정성일 배우가 연기한 이 인물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 톤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감칠맛 나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일본 사무라이의 캐릭터를 우리가 많이 봐왔을 텐데 그거에서 정말 저는 잘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일 배우의 이 멋진 연기도 보시는데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동료들, 오랜만에 진성규 배우가 그 날티와 웃음 쫙 빼고 아주 그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보수의 표본의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최고조로 이끄는 역할을 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진성규 배우 오랜만에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고 갈등이 이제 파국으로 넘어가는구나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신록 배우 같은 경우도 어느 역에서나 사실 제 몫을 해주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역할에서도 수호지에 나올 법한 아주 재기발랄하면서도 감초 역할을 하면서도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적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지위가 낮은 층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그 감정적 고조가 최고조로 이르는데 진성규 배우와 양대 축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배우들의 어떤 매력을 보는 맛이 이 영화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목, 전란. 그 사이에 어떤 플롯상에서 전쟁 반란이라는 챕터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중에 압축했을 때 전란, 전반부 후반부를 기대했던 저로서 이 전쟁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막 휘몰아치면서 갈등들을 빚어내고 그게 전이라고 하면 후반에는 그 원래 이 본연적인 빌런,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인물, 메인 빌런인 차승원이 분한 선조에게 거꾸로 역성혁명을 하는 그 통쾌함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혹은 어차피 역사가 선조를 부수진 못하니까 그런 통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의 란이라고 하는 챕터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쾌감이 들게끔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편이 기획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가 조금은 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만큼 응축시켜온 에너지를 팍 폭발하는 후반부에 뭔가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해라는 코드, 갈등을 빚어내는 오해라고 하는 코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게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 내에서 아주 메인 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배신이라는 코드가 상대적으로 주된 그 코드는 아닐지라도 배신의 코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가볍지 않았나. 특히 후반부에 아주 스킬풀하게 다루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신 순간이 나왔을 때는 몰입감이 확 깨지더라고요. 오해를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강동원, 박정민 주연 영화 넷플릭스 오늘 개봉했죠. 저는 총평을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린다. 오랜만에 어떤 역사 배경, 역사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배우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당분간 주변에 입소문을 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즐기면서 영화를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훌륭할 수 있다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